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3-1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에서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 발표하며 사용한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발표 준비 과정과 발표자가 발표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매체 활용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발표 준비 과정에서 발표 계획하기는 예상 청중, 발표 목적, 그리고 예상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해 발표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은 발표 내용을 선정합니다. 발표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조사할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발표 내용을 선정할 때는 주제와 관련된 것을 선정해야 하며 다양한 조사 방법, 책 읽기나 인터넷 검색, 설문조사, 다큐멘터리 시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조사할 때는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해야 하고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정보 활용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표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발표 단계에 맞게 핵심 정보만 간추려서 말해야 하고 발표 내용의 순서를 고려해야 하며 발표에서 활용할 매체 자료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발표 개요를 작성을 하고요. 이제 발표 준비를 마치고 발표하기 단계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발표할 때 사용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이 분홍색 부분은 비언어적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은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선, 표정, 몸짓, 자세, 복장 등을 뜻하고요.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 표현에 직접 드러나 의미작용을 하는 말의 속도, 크기, 발음, 억양, 어조 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발표에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살펴보면요.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됐죠. 그리고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하면서 준언어적 표현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이제 원문자 기억이나 니은 따위의 기호를 붙여서 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사진을 가리키며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됐고요. 도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목소리를 높여서 와 같이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발표자가 활용한 매체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사진, 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그림, 동영상 이렇게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매체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요.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잘 볼 수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쉬워질 수 있고요. 이 도표도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정도를 도표를 통해서 한눈에 잘 볼 수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림을 통해 이 스트레스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고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제시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운동의 예를 그림으로 제시해서 내용 전달에 도움을 주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의 취미를 보여주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면요. 발표를 계획하며 의도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1번 청중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보면 지난 시험 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던데 라고 하면서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지난 시험 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다뤄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걸 보니까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2번 발표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보면 반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듣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발표 목적 및 발표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3번 주제의 범위를 좁혀 구체화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니?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루면 어때? 라고 하면서 이 주제의 범위를 좁혀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고요. 4번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 중에 사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도 볼게요. 발표 내용 선정하기와 발표 내용 구성하기에서 고려할 사항을 차례대로 분류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억 발표의 개요를 작성한다. 이 개요 작성은 내용 구성 단계였겠죠? 적절한 매치 자료를 선정한다. 또 내용 구성 단계이고요.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선정하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적합한 자료인지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발표 내용 선정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선정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디귿, 리을, 그리고 구성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기억, 니은 이렇게 묶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보면요. 위 발표자의 발표 전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져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 출처를 정리한 화면을 보여주며 저희 모둠이 참고한 자료와 그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다양한 질문을 활용하긴 하지만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아서 아쉬워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발표 보면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청중의 대답을 들은 뒤 하면서 중간중간에 청중의 대답을 듣거나 반응을 살핀 뒤에 발표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발표자의 경험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해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한 게 적절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를 보면 발표자는 본인의 경험을 활용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해 청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마무리할 때 핵심을 요약하고 유명인의 말을 활용하여 인상 깊게 마무리한 점이 적절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유명인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기, 중요 내용을 제시할 때 목소리 높이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은 점이 아쉬워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하면서 이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목소리 높이는 건 비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준언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해당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